2차 형식에 대해서 시작합시다. 2차 형식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2차 형식에 대해서는 들어봤죠. 2차 형식에 대해서 이게 여러분들이 봐오던 이런 두 개의 변수를 갖는 이런 2차 방정식, 이 2차 방정식에 대한 연구를 이 2차 형식에서 하게 되는데, 이 2차 형식의 연구에서 특히 중요한 게 대칭행렬이에요. 우리는 지금 위에서 대칭행렬의 대각화를 배웠었죠. 이 대칭행렬의 대각화를 이용해서 2차 형식을 다루는 방법을 학습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이 내용은 수학뿐만 아니라 물리학, 경제학, 통계학, 또 이미지 프로세싱 같은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이용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주어진 2차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벡터의 합과 곱으로 표시할 수 있죠. 이런 벡터, 행렬, 벡터 더하기 이런 벡터들, 곱 더하기 F로 이렇게 풀었을 수 있죠. 이렇게 풀었은 것을 여기서 여기 중에서 요 앞에 부분, 요거를 여기 벡터 요걸 X라고 하면 여기 X 트랜스포즈 AX라는 요런 행렬과 벡터의 곱 모양으로 풀었을 수 있죠. 요걸 더 나아가서 3x 제곱 플러스 7x 제곱 마이너스 2xy는 요렇게 쓸 수도 있고 요렇게 쓸 수도 있죠. 요 차이는 요렇게 쓰면은 여기가 대칭행렬이 되고 요렇게 쓰면 대칭행렬이 안 되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나 여기 ax제곱 플러스 by제곱 플러스 cy제곱 cxy 이렇게 있을 때 요거를 여기를 2분의 c로 요걸 나눠 쓴다 그러면 언제나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요게 또 더구나 요게 변수가 2개 있을 때가 아니라 3개 있을 때도 같은 식으로 여길 2분의 d, 2분의 2, 2분의 f로 요 풀었으면은 다음과 같이 x 트랜스포즈 ax로 풀었을 수 있어요. 자, 이 의미는 이게 얼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미적분학에서 극대, 극소, 안장점 등등 할 때 이미 배운 바가 있어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DEF가 있을 때 적당하게 2분의 D, 2분의 F로 잡아주면 이런 식으로 대칭행렬을 만들 수가 있고, 그러면 대각화하게 이렇게 X 트랜스포즈 AX로 풀었으면서 A가 대칭행렬이기 때문에 직교 대각화가 가능해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8장 3절에서 배운 대각화, 또 직교 대각화를 바로 적용할 수가 있죠. 자, 어쨌든 2차 형식에 대해서 배우는데 2차 형식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제 x 트랜스포즈 ax로 ax제곱 플러스 2bxy 플러스 2cy제곱을 이렇게 풀었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이걸 2차 형식이라고 해요. 구태 여기 2분의 b라고 쓰는 대신에 여기다가 그냥 2배를 나눠주면, 2배를 해주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나눠줘서 쓸 때 언제나 요 b는 2분의 b 프라임, 원래 게 b 프라임이 있었으면 b를 b 프라임으로 바꿔주고 2배 해주는 식으로 바꿔주면 되죠. 2차 형식으로. 자, 그렇다면 요런 것은 2차 형식이고 요런 건 2차 형식이죠. 그런데 여기에 요 엑스트라 텀이 붙은 거는 2차 형식이 아니죠. 즉 여기서 얘기하는 2차 형식은 여기도 x가 xx, 여기는 xy, 여기는 yy, 즉 x하고 y 텀들이 2개씩 있는 토탈 2개씩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항들이 2차 항들만 쭉 모아놓은 것이죠. 그래서 2차 형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1차 항이라든지 여기는 여기 3수 항이 있는 경우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2차 형식이에요. 그 뒤에 것들은 나중에 붙여서 따로 처리하게 됩니다. 자, 2차 형식이 있으면 A가 대칭행렬이고 N개의 변수를 성분으로 갖는 그런 벡터 X에 대해서 우리는 2차 다항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해요. Q of X를 AXX, X 트랜스포즈 AX 이렇게 정의해요. X 트랜스포즈 AX를 이렇게 정의해요.
그럼 그게 바로 이렇게 2차항들의 모든 결합을 1차 결합을 해놓은 셈이 돼요. 오케이? 자, 요것을 2차 형식, Rn상의 2차 형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동안 고등학교 때 이변수 함수에 대해서 2차 형식은 다 배운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배운 코닉 섹션, 타원, 원, 포물선, 쌍곡선, 그것이 다 2차 형식의 예예요. 그것들, 즉 이변수의 2차 형식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배웠어요. 지금 배우는 것은 n변수의 2차 형식이에요. 흥미진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이변수를 배웠기 때문에 3차원 평면에서 그리는 거는 배웠었잖아요. 근데 변수가 더 높아져서 3변수, 4변수, n변수가 됐을 때는 그렇게 눈으로 보고 그릴 순 없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이해했던 그 개념들이 자연스럽게 n차원 공간에 적용된다는 사실은 놀라운 사실이에요. 2차 형식의 이론은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 코닉 섹션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n차원에서의 얘기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위에 정의에서 A는 n차의 대칭 행렬로 생각했었죠. 그 가정한 이유는 x 트랜스포스 x 1/1이면 뭐 1/1일 때 이렇고 0일 때 이렇고 등등 해서 보자. A가 대칭 행렬이 A는 임의의 행렬은 대칭 행렬과 반대칭 행렬의 합으로 표시할 수 있죠. 임의의 대칭 행렬과 반대칭 행렬의 합으로 표시할 수 있죠. 근데 대칭 행렬에 대해서는 x 트랜스포스 cx가 마이너스 x 트랜스포스 cx고, 그리고 이 식이 성립함으로 따라서 x 트랜스포스 cx는 언제나 0이 돼요. 없어져 버린다는 소리지. 따라서 q 오브 x는 실제로는 x 트랜스포즈 ax가 쭉 가서 스큐 시메트릭 파트, 반대칭 행렬 파트는 나중에 없어져 버리고 x 트랜스포즈 곱하기 bx만 남는단 말이죠. 즉 대칭 행렬 파트만 남게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2차 형식을 공부할 때는 일반 행렬 A를 다 공부할 필요 없이 원래 행렬의 대칭 행렬 부분 2분의 A 플러스 A 트랜스포즈 부분만 한 것과 값이 같아진다는 소리예요. 굉장히 흥미있는 결과 아니에요?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2차 형식에서는 대칭 행렬만 가지고 공부하면 충분하다. 자, 8장 3절에서 대칭 행렬 A는 언제나 직교 대각가 가능하다 그랬어요. 이제 두 변수 x, y를 갖는 2차 방정식의 그래프가 코닉 섹션, 원뿔 곡선임을 이제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특수한 경우로 이미지너리 코닉 이퀘이션, 또 디제너레이트 코닉, 또 논 디제너레이트 코닉. 우리는 요 정상적인 원뿔 곡선, 요 논 디제너레이트가 되지 않는 그런 정상적인 코닉 섹션에 대해서 주로 공부하게 되고, 이건 스페셜한 경우로 특수하게 다루기 쉬운 경우들이에요. 자, 우리가 눈에 관심을 두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정상적인 원뿔 곡선들. 이게 바로 타원, 쌍곡선, 포물선이에요. n이 2일 때, 2변수일 때. 이게 원, 타원, 포물선, 쌍곡선. 이게 코닉 섹션 방정식. 이게 바로 아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식이 만들어내는 코닉 섹션이고, 그 절단면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2차 곡선들을 그 예로 나타내는 것이에요. 자, 원뿔 곡선의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면, 그러면 요게 이제 정상적인 위치에서, 표준 위치에서 있는 타원이고, 이렇게 플러스로 요런 식으로 표현되면 플러스 1 또는 요게 플러스 마이너스 바뀐 거죠. 그러면 요런 경우가 쌍곡선의 A이고, 또 한쪽이 0이 돼가지고 y제곱 이퀄 ax 또 x제곱 ay인 경우가 바로 이 쌍곡선, 이 포물선인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자, 오케이. 네, 그건 예고. 자, 어쨌든 방정식 9x제곱 플러스 도구에서 자, 다음과 같은 방정식이 주어지면 이 방정식은 다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죠. 바꿔 쓸 수 있죠. 따라서 이 모양은, 이 방정식의 그래프의 모양은 타원이죠. 또 다음과 같은 방정식은 이와 같이 표현되므로 이 방정식의 그래프는 쌍곡선이 되죠. 또 이런 방정식은 바로 포물선이 되죠. 자, 그게 이제 스탠다드한, 이게 논 디제너레이티드 된, 이게 스탠다드, 표준, 이게 정상적인 2차 곡선들의 예고, 그리고 다음이 이제 디제너레이티드, 퇴화된 원뿔 곡선의 예인데, 예를 들어 x제곱 이퀄 0의 그래프, 이건 그냥 y축이 되고, ax제곱 플러스 by제곱 플러스 cxy 등등해서 x 한쪽 항이 0이 돼버리면, 그러면 y축이 돼버리고, 따라서 또 y제곱 이퀄 마이너스 9의 그래프는 y 이퀄 플러스 마이너스 3인 한 쌍의 평행인 직선이 되고, 또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의 그래프는 이런 한 쌍의 직선이 되고, 또 이런 그래프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0이 되는 그래프는 원점 한 점이 되고, 뭐 등등. 또 이런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1 0인 그래프는 존재하지 않고 하는 식으로, 이런 경우들이 이제 디제네레이트, 퇴화 원뿔 곡선의 예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은 다 스페셜하게 이미 우리가 다 배워서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스페셜한 케이스로. 이런 건 다 처리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관심을 갖는 것은 이런 정상적인 원뿔 곡선에 대해서 이 장에서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방정식을 생각해 보죠.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주어지면 이것을 완전 제곱꼴로 만들면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가 스탠다드한 코닉 섹션 모양을 이런 모양으로 잡은 이유는 다음과 같이 1차식들이 있어도 이것을 적절하게 완전 제곱꼴로 바꾸어서 이런 식으로 스탠다드한 코닉 섹션, 쿼드라틱 폼 2차 형식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충분히 공부하면 일반적인 경우를 다 다룰 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1차항이 있는 경우도 2차항만 남겨놓고, 치환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표준 2차 형식 모양으로 바꿔줄 수 있으며, 이 의미는 이제 축 이동을 했다는 의미예요. 축 이동을 했다는 의미. 이 얘기는 x 프라임 축은 x축을 3만큼 옮기고 y축을 플러스 1만큼 옮겨줘서 얻어준 새로운 좌표 축이죠. 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이 심화학습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2차 형식이 어떤 건지 알고 있으면 되고요. 심화학습은 간단히 소개하고만 지나갈게요. 2차 형식을 실제로 대각화를 어떻게 시키느냐. 2차 형식의 대각화는 기본적으로 이 x, y 항을 교차항이라 그러는데, 이 대각화한다는 소리는 이 교차항을 제거한다는 소리예요. 어떻게 하느냐?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 기저변환, 축변환에 의해서 옮겨진 거예요. 아까 위의 예는 x축, y축으로 그냥 평행 이동시켜준 거죠. 근데 그거 갖고서는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것이 x, y 크로싱 텀이 있는 거에는 영향을 못 미치거든요. 크로싱 텀이 있는 건 이렇게 평행 이동, 축의 평행 이동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이렇게 회전시키는 그런 축 이동이 필요해요. 축의 변환이. 좌표 변환, 기저 변환이 필요해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뭘 배웠었어요? 기저 변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배웠죠. 전이 행렬을 배우고 변환 행렬을 배우고 등등 했었죠. 그런 치환을 통해서 대각화시키는 걸 배웠죠. 행렬의 대각화. 그게 바로 여기에 쓰이는 거예요. 어떻게 쓰이는지 간단히 보여줄게요. 예를 들어 2차 형식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교차항이 있죠. 교차항이 있으면 교차항을 갖게 돼요. 교차항이 있으면 이 A라는 행렬은 고유값 람다1, 람다2에 대응하는 A의 정규 직경인 고유 벡터 V1, V2를 갖게 되죠. 이게 대칭 행렬이에요. 그걸로 행렬 P를 만들면 A가 대칭 행렬이므로 이런 P에 대해서 A는 대각화 가능하죠. 즉 P 트랜스포즈 AP는 다음과 같이 대각 행렬로 표현할 수가 있죠. 고유값과 고유 벡터로.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디터미넌트 P는 무조건 1이라고 가정할 수 있어요.
일반성을 잃지 않고. 왜냐하면 이 디터미넌트가 이게 직교 행렬이기 때문에 디터미넌트는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제곱이 1이 되는 거예요. 1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그렇다면 이 컬럼을 바꿔주면 디터미넌트가 부호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한 행이나 한 열을 바꿔주면 부호가 바뀌게 되니까. 근데 고유값 V1과 V2는, 고유 벡터 V1과 V2는 람다1, 람다2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이게 디터미넌트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 그러면은 요거 순서를 바꿔주면 자연스럽게 디터미넌트 P는 1이 되게끔 만들 수 있죠. 어쨌든, 직교행렬 P는 언제나 다음과 같은, R2에서의 회전행렬이라는 걸 확인했었죠? R2에서의 직교행렬은 R2에서 R2로 보내는 모든 그런 좌표 변화는 다음과 같이 회전 변환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예를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회전 변환에 의해서 얻어진 새로운 좌표계를, 좌표축을 x', y'이라고 한다면 x'은 다음과 같이 좌표 변환이 생기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를 px'이고 로 이렇게 대치를 합시다. 이렇게 치환을 해봅시다. 그러면 qx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x를 px'을 치환해주고 나면, 자, 치환해주고 나면 p 트랜스포즈 ap가 뭐가 돼요? d가 되죠? 따라서 요 2차 형식의 모양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바뀌어지죠. 즉, q of x가 크로싱 텀이 없어진 이런 단순한 모양으로 바뀌어지죠. 그렇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배운 행렬의 대각화. 특히 대칭 행렬의 직교 대각화의 적극적인 이용이에요. 이와 같이 2차 형식이 복잡한 모양으로 있어도 좌표 변환에 의해서 크로징 텀을 없애버리고 이렇게 대각 행렬에 대한 2차 형식 모양으로 바꿔줄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실질은 이것만 공부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x 트랜스포즈 ax를 다 공부할 필요가 없이 아이겐밸류 람다1, 람다2하고 x', y' 그들만 갖고 이 q of x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나온 게 이 R의 주축 정리예요. 자, 새로운 좌표계에서 교차항이 없이 표현돼요. 그 의미가 A가 대칭 행렬 A의 고유값을 람다1, 람다2라고 할 때 좌표축의 회전에 의하여 M2에서요. 2차 행렬에서요. 2차 회전에 의하여 2차 형식 Q of X, X 트랜스포즈 AX는 새로운 좌표계에서 이렇게 람다1, 람다2에 의한 결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회전은 행렬식이 1이고 A를 대각하는 직계 행렬 P라 할 때 X equal PX'이라는 치환에 의해서 얻어진다. 이 P가 어떤 행렬이었어요? 양형길군 P는 어떻게 얻어졌어요? 행렬 A가 주어지면 그 행렬로 고유값을 구했죠. 람다1, 람다2. 그 고유값으로부터 고유 벡터 P1, P2를 구했죠. 즉 P1, P2를 컬럼으로 하는 행렬이죠. 그거예요. P가. 이게 대각화하는 행렬이에요. 다이아고널라이징 매트릭스. 오케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P 구할 줄 알아요. P를 구할 줄 알기 때문에 X equal P, X'으로만 치환하면 돼요. 실질은 여러분들은 X는 알고 있고 X' 모르니까 P 트랜스포즈 X를 곱해서 사실은 X'을 얻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이게 직교 행렬이니까 트랜스포즈만 해주면 돼요. 그렇죠? 최근. 그렇죠? 그러니까 X 좌표축이 주어지면 새 좌표축은 이렇게 얻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쓴 이유는 아까 이 정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준 거예요. 자, 2차 형식의 대각화를 이용하여 다음 방정식이 어떤 2차 곡선을 나타내는지를 한번 결정해 봅시다. 자, 이런 식이 주어졌어요. 자, 2차 방정식은 플러스면 이렇게 되죠. 대칭 행렬로 썼죠. 이거의 특성 방정식을 구했죠. 고유값이 뭐예요? 2하고 4죠? 따라서 직교 따라서 이게 대칭 행렬이니까 직교 대각화 가능하고 여기서부터 찾아낸 고유 벡터들은 서로 직교고 그것들을 정규화해가지고 직교 행렬을 구하면 그러면
위에 정리에 의해서 Q of X, X 트랜스포즈 AX는 바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여기서 이제 남는 건 뭐예요? 요 X 프라임, Y 프라임 요 좌표 걔네. 그렇죠? 그건 어떻게 구해지냐면 고유값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들을 구해서 그 고유 벡터로 만든 P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렇죠? P의 디터미넌트가 1인지 확인해 보세요. 1이 아니면 순서를 바꿔주면 돼요. 람다와 람다2를. 그렇죠? 바꿔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축이 이렇게 만들어진 그 축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 x는 요 p의 x 프라임이 되겠죠. 여기에서 여기가 g예요. 이걸 좀 다 자세히 한번 다시 설명한 걸 내가 보여줄까? 여기죠. 보충을 한 것 같은데. 아닌가 보다. 자, 합시다. 그래요. 다음에 그래서 이것은 축이동을 어떻게 해준 거냐면 새로 생긴 축은 XY축을 식의 반대 방향으로 요게 XY축인데 X'Y 축은 식의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45 이게 식의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45도만큼이니까 실제로 식의 방향으로 45도만큼 이렇게 바뀌어진 요 축이 바로 새로 생긴 X'축, Y'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요게 식의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몇 도 회전시킨다 그럴 때 이렇게 회전시킨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마이너스 45도만큼 회전시켜서 얻어진 축이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이쪽 방향으로 45도만큼 옮겨졌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45도만큼 옮겨진 요 축이 새로 만겨진 축이고 요 축 안에서는 요게 타원이 되죠. 아까 요 도형은 원래 XY축에선 도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렇죠? 지금 보고 있는 요 도형은 원래 축에서는 어떤 특성한 성질을 갖고 있는 도형이 아니었죠. 근데 축이동을 적절히 하고 나니까 완전한 타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타원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모든 지식을 새 축에서 쓸 수 있죠. 그런 거예요. 대각화의 가능성은 그런 데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2차 형식의 대각화를 이용하여 어떤 곡선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거 대각화를 이용하여 어떤 곡선이 되는지를 이제 알아보자 그런 내용인데 자 B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직교 행렬 P를 이용해서 일단 그러니까 같은 방법으로 A가 직교 대각화 가능하니까 A가 대칭 행렬이니까 직교 대각화 가능하죠. 최근 책 가지고 이쪽으로 오시지. 자 정리 8.4.1에 의해서 직교 그래서 이 행렬 A의 고유값으로부터 만든 고유 벡터를 가지고 직교 행렬을 만들어서 그 직교 행렬을 가지고 x equal px 프라임으로 치환해서 바꿨으면 이렇게 풀었을 수 있죠. 풀었으면 요건 d가 되죠. 그리고 여기는 bp는 bp는 다음과 같이 요 D에다가, 요런 D2에다가 이렇게 두 벡터 곱해서 얻어진 벡터를 D', E'을 합시다. 그러면 식이 이렇게 다시 바뀌죠? 이렇게 식이 바뀌어지면 그 식은 어떻게 돼요? 그 식은 X equal P', 요거는 식의 반대방향으로 세타만큼 회전시킨 거니까, 요 P는 직교 행렬이고, 요거는 세타만큼 회전시킨다는, 그러니까 R2에서의, 변환 행렬은 다 회전 행렬이기 때문에, 회전 변환이기 때문에, 자, 이 변환의 표준 행렬이 다음과 같이 주어지면 식의 반대 방향으로 세타만큼 회전한 그런 각도가 되고 따라서 요 탄젠트 세타는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 내가 이 부분을 좀 더 보강을 한 것 같은데 이 파일을 다른 파일을 갖고 왔구나. 그래요. 어쨌든 다음과 같이 그래서 어쨌든 회전각이 뭐냐 그러면 회전각은 바로 요 사인 세타 오브 코사인 세타하고 요 사인 세타 오브 코사인 세타는 요 행렬 P에서 P 벡터에서 P1 분의 P3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회전각은 요 직교 행렬만 알면 그 직교 행렬의 성분으로부터 회전각을 바로 구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회전각은. 재밌지 않아? 봐요. 다른 거 2차 형식이 있어. 형식이 복잡한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어. 근데 그게 눈에 전혀 들어오지 않지만 그걸 언제나 축이동을 이용하면 코닉 섹션, 네,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도형 모양의 하나로 인지를 바꿔줄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걸 하는데 다른 지식을 한 것도 쓴 게 없어. 지금 생각해봐요. 이게 여기에 쓴 건 뭐예요? 고유값이죠? 그렇죠? 이거 쓴 건 이건 고유 벡터들로 만든 행렬이죠? 요것들은 고유 벡터들이 성분이죠? 그 성분이 회전각까지 주잖아요. 그러면 람다1, 람다2는 그 타원의 크기를 주고, 높이, 폭을 주고, 세타는 회전축을 주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른 지식 아무것도 없이 고유값, 고유 벡터만 가지고 우리가 주어진 식의 모양이 뭔지를 명확하게 말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어쨌든 심하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사람이 더 자세히 보도록 해요. 하나 예를 들어줄게요. 다음 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다음과 같은 방정식이 있어요. 자, 이걸 2차 형식 모양으로 풀었으면 A는 이랑 같이 대칭 행렬로, B는 다음과 같은 벡터로, C는 이렇게 쓸 수 있죠? 실제로 B하고 트랜스포즈네. 그쵸? 바꾼 트랜스포즈예요. 10의 행렬표는 그럼 이렇게 풀었을 수 있죠. 그러면 먼저 회전 이동을 하면서 해서 교체항을 소구할 수 있죠. 자, 그걸 하기 위해서 고유값을 구하고, 고유값은 25하고 50입니다. 그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를 구하고, 그걸로 직교 행렬을 만들고, 그걸로 x equal px 프라임 대축 이동을 시키면, 축 변환을 시키면, 그러면 bx 트랜스포즈 ax는 다음과 같이 바뀌고, 그 다음에 bx는 bx는 x 대신에 px 프라임을 곱해주면 자연스럽게 다른 마이너스 50 x 프라임으로 바뀌어지죠. 그럼 그걸 다 정리했으면 다음과 같이 바뀌어지죠. 그럼 이 식은 뭐냐면 타원이에요. 이 식은 타원이에요. 이 식은 어떤 타원이에요? 타원이냐면 이게 높이하고 폭이 다 주어지고, 그러고 요 x 텀은 자연스럽게 축이동을 해서 없어지기 때문에, 자, 이게 어떤 타원이에요, 실제로? 이게 어떤 타원이에요? 축이동 한번 이제 회전 이동시켜서 크로싱 텀을 없애졌고, 그 다음 다시 한번 축이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1차 항을 없어진 거예요. 2차 항만 남겨놓고. 그럼 이런 식으로 바뀌어진 거잖아. 이런 식으로 바뀌어진 식은 뭐야? 이 식이 되니까. 원래 그림 이것이 그 식 자체로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식이었지만, 지금 바꿔놓으면 회전시켜 놓으면, 축이동을 시켜 놓으면 이렇게 되고, 그래도 아직 우리가 익숙한 표현이 아니니까 이걸 조금 옮겨서 Y축으로, X축으로 1만큼 더 X 프라임축으로 1만큼 더 옮겨가니까 정확히 여기를 중심으로 하고 길이가 이렇고 이런, 이걸 뭐라 그러지? 타원의 장축, 단축이지. 장축이 이렇고 단축이 이런 타원으로 정확하게 표현이 된다는 소리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자, 어쨌든 이 부분은 선택이니까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식이었어요. 이렇게 일반적인 식을 주고 이걸 그래프를 그려라. 그럼 이거 그냥 그리려고 그러면 굉장히 복잡하죠? 그냥 그리지 않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그리는 거냐면, 지금 봤듯이 행렬의 대각화를 이용해서 먼저 이 크로싱 텀을 없애요. 이게 1단계예요. XY 항을 없애요. XY 항을 없앤 다음에 이 1차 항을 평행이동을 통해서 없애요. 그래서 새 축을 만들면 다음과 같은 식이 돼요. 그럼 이 식은 그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만 알면, 새로운 축만 알고 있으면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래요. 자, 이것이 2차 형식에 대해서만 얘기되는 것이라 그러면 흥미가 반감이 되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N차로도 확장이 됩니다. 그게 그 뒤에 나오는 부분인데, 어쨌든. 자, 3차원 공면에 대해서 얘기하면 2차 형식 이런 모양이 있을 때 대각화시키면 회전된 좌표계에서는 이와 같은 모양이 되고, 이럴 때 우리가 이제 포몰면, 포몰선, 또 쌍곡선, 이렇게.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 도형이 어디에 디펜드 되냐면, 결국은, 요 람다1, 람다2에, 요건 다 제곱이니까 퍼지티브 숫자죠? 그러니까 람다1, 람다2에 요 부호에 달려있잖아요. 람다1, 람다2가 다 퍼지티브일 때가 바로 타원이었죠?
람다 1, 람다 2가 하나는 플러스가 하나는 마이너스일 때가 뭐였어요? 포물선이었죠. 쌍곡선이었나? 쌍곡선이었죠. 그리고 하나가 0이었을 때가 바로 포물선이었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 이 람다에 따라서 람다 1, 람다 2가 다 포지티브면 모두 양이면 타원이 되고 둘 중에 모두 0이 아니고 서로 다른 부호이면 쌍곡선, 쌍곡 포물면이 되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 람다 1, 람다 2 중 하나가 0이라면 포물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원래 식은 이 식으로 봤을 때는 이거 도대체 감이 안 잡히던 식이었는데 이 식을 행렬의 대각화를 통해서 단순화시키고 나면 이렇게 단순화시키고 나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람다 1, 람다 2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 람다 1, 람다 2의 부호만 알면 그러면 모양이 뭐라는 걸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람다 1, 람다 2가 뭐예요? 아까 주어진 2차 형식으로 만든 행렬. 네? 뭐였어? 한군. 고유값. 람다 1, 람다 2. P가 고유 벡터들로 만든 행렬의 컬럼이지. P가 고유 벡터들을 컬럼으로 하는 행렬이지. 이 람다가 우리가 만든 행렬 A의 고유값들이라고요. 그러니까 행렬의 고유값만 알면 2차 곡선의 도형의 모양이 뭐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소리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김혜림 양 이해돼요? 행렬의 고유값, 행렬의 대각화가 그렇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따라서 이런 쌍곡 포물면 이런 모양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2차 형식이 주어지면 그 고유값만 알면 이게 최대값을 갖는지 최소값을 갖는지 하는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소리예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 최소값 같고 이런 경우는 최대값 같죠? 근데 이 같은 2차 형식이라도 이런 경우에는 이게 최대값 못 갖죠? 여기선 최소값이지만 여기선 최대값이니까 이거는 최대값도 아니고 최소값도 아니죠? 이걸 새들 포인트라고 그랬었죠? 그런 것들을 뭘로 알 수 있어요? 그게 거기서 어떤 값이 존재할지 안 할지, 최대값이 존재할지 안 할지 하는 문제들. 최대값이 존재할지 최소값이 존재할지 하는 문제들. 바로 2차 형식에서 만들어진 행렬의 고유값만 보고 이 2차 형식은 어떤 모양이니까 최대값이 존재할 것이다. 그럼 그거 구해라. 시킬 수 있고 이 값은 최소값이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그걸 구해라. 이거는 안장점이 생길 테니까 고유값이 서로 하나는 플러스가 하나는 마이너스가 돼서 서로 그런 경우에는 최대값, 최소값 다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구할 게 없다. 그걸 구하라고 누구한테 시켰다가는 자기의 신뢰도가 떨어지죠. 구할 수 없는 문제를 구하라고 시키는 거니까. 즉 무슨 일을 시킬 때는 그게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는 알고 그러고 구체적으로 구하라고 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어쨌든 이 고유값들이 그런 의미를 준다는 거예요. 다음 방정식 그래프가 타원 포물면임을 설명하고 Z가 50일 때 단면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Z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게 먼저 이걸 이 2차 형식을 대각화시키죠? 그러면 다이아고널라이징 매트릭스 P는 아이겐밸류에서 만들어진 아이겐벡터 P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만들 수 있고, 그럼 치환하면 G는 이렇게 되네. 이걸 50으로 여기다 놓으면은 50 이퀄 이런 식이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타원인 거 알게 되죠. 타원이죠. 자, 그럼 어떻게 타원이냐? 요 세타, 요거 구하는 거죠? 요거 구하는 것도 실제로는 아까 봤듯이 P2, P3의 그 레이시오를 갖고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회전각도 알고 있네. 그럼 뭐 얘기는 끝난 건데, 세타는 이만큼 회전시킨, 식의 반대 방향으로 세타를 이만큼 회전시킨 타원이네. G를 50을 집어넣어주면, G 이퀄 50을 대입하면 위식에서 50을 대입하면 양변을 다 50으로 나누면, 그러면 이렇게 되네. 이런 식의 타원이에요. 이 타원은 어떻게 얻어진 타원이냐면 원래 XY축을 세타만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켜서 얻어진 축. 요게 세타만큼 회전시켜서 얻어진 축. 장축은 루트 2고 단축은 1인. 원래 XY축을 세타만큼, 세타가 몇이에요? 아크탄젠트 4분의 3만큼 회전시키고 거기에 있는 타원인데 장축이 몇? 루트 2고 단축이 1인. 장축은 X축에 있고.
쉽지 않아요? 자, 이런 식을 주고 이걸 50이라고 준 거죠. 자, 이거의 그림을 그려라. 그런데 이걸 여러분들 그전에 어떻게 그렸어요? 이걸 뭐 어떻게 구했어? 행렬을 배울만 하죠? 한번. 바로 여러분들은 행렬의 대각화를 이용해서 바로 모양을 찾아놓고 그러고 세타를 구해서 그만큼 회전시켜가면 모든 성질은 이 새로 변환된 모양이 있잖아요. 이게 수학의 힘이에요. 자, 다음에 연습 문제들은 간단해요. 여기선 자, 다음 행렬이 이런 행렬이 주어졌을 때, 또 x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x 트랜스포즈 ax를 구하라. 또 주어진 2차 형식을 이런 x 트랜스포즈 ax 모양으로 바꿔라. 그럴 때 주의할 거는 이 a를 2차 형식 모양으로 만들 거면 대칭 행렬로 만들어요. 그러려면 다 2분의 모두 이렇게 만들어 갖고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대칭 행렬로 만들어요. 다 2차 형식에 대한 대칭 행렬 a를 구하라. 교차항을 소거하라. 이 교차항을 소거하라는 문제가 바로 행렬을 대각화시키는 문제죠. x 이퀄 p 구해갖고 p 프라임 아이겐밸류 구하고 아이겐벡터 구해서 p 구한 다음에 이렇게 대치해서 집어넣어주기만 하면 교차항은 저절로 없어지는 거죠. 바꾼. 그쵸? 대치만 하면 저절로 교차항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 그건 어떻게 얻어진 축이동이었냐면 회전이동이었는데 얼만큼? 세타만큼. 세타는 아크탄젠트 몇? 요 p의 성분들 레이쇼 그렇게 구해지는 것이죠. 하는 식으로. 네. 자, 학습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게 2차 형식을 메이플로 그린 그림이에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내용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내용이죠. 2차 형식이 정상적인 원뿔 곡선이 이게 언제 이 모양이 타원이 되고 언제 쌍곡선이 되고 언제 포물선이 되냐 이걸 배웠던 거죠. 이게 바로 뭐 같아요? 이게 바로 요걸로 만들어낸 행렬이 뭐예요? A, B, B, C죠? 이게 디터미넌트가 뭐예요? AC 마이너스 B의 제곱이죠? 이게 포지티브냐, 네거티브냐, 0이냐. 이게 바로 이 디터미넌트죠, 이게. 이 행렬 디터미넌트죠? 이게 바로 뭐예요? 디터미넌트 이퀄 고유값 2개 곱한 거죠? 그쵸? 고유값 2개 곱한 것이 0보다 크냐, 0보다 작냐, 0이냐 같으냐 이 얘기라고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행렬을 안 배웠기 때문에 이걸 복잡하게 이렇게 배운 거고 지금은 고유값 2개가 서로 포지티브냐 네거티브냐 둘 다 포지티브냐 이 얘기예요. 최근 알겠지? 이거 미적분학에서 배웠죠? 배웠지? 그게 바로 이 얘기예요. 어느 게 쉬워? 자, 할 게 많아.